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저 포드맵 식단을 평생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 포드맵 식단을 짧게 줄이고 다시 먹어보고 내 허용량을 찾는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을 시작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마늘, 양파, 밀 음식, 유제품, 과일까지 오랫동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고 식사 자체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특정 음식에 나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도 종류와 양, 조리법,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드맵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거나 대장에서 발효되기 쉬운 몇 가지 탄수화물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 안의 수분이나 가스가 늘 수 있고 장이 민감한 분은 복통, 복부 팽만, 설사 같은 증상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드맵이든 음식 자체가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포드맵 식단이 모든 과민성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통과 배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민성대장 증후군은 아닙니다. 진단이 분명하지 않거나 경고 신호가 있다면 식단부터 엄격하게 시작하기보다 필요한 평가와 진료가 먼저입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보통 3단계로 진행합니다. 첫째는 짧은 제한 단계입니다. 자료에 따라 약 2주에서 6주 범위에서 진행하며 공통된 원칙은 제한을 오래 끌지 않고 증상 반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주 먹는 음식과 섭취량을 살펴 현실적인 대체 방법을 정하고 복통과 팽만감, 배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합니다. 이 기간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면 더 많은 음식을 끊거나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식단이 내 증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원인과 관리 방법을 의료진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응이 좋아졌다면 두 번째인 재도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도입 단계에서는 한 번에 한 종류의 포드맵을 정해 양을 조절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때 음식 이름만 적지 말고 먹은 양, 조리법, 먹은 시간, 복통과 팽만감, 배변 횟수와 형태를 함께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소량의 밀 음식은 괜찮지만 양이 많아지면 불편할 수 있고 다른 분은 유당에는 민감하지만 특정 과일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음식별 정확한 시험 방법과 양은 현재 식사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화 단계입니다. 재도입 결과 괜찮았던 음식은 다시 식단에 넣고 불편했던 음식도 가능한 범위와 양을 찾아갑니다. 목표는 제한 목록을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증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체중이 줄고 있거나 이미 먹는 음식이 매우 적은 분,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는 분,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큰 분은 혼자 엄격한 제한식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성장기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경우, 다른 질환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혈변이나 검은 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빈혈이나 발열, 자다가 깰 정도로 반복되는 야간 증상, 지속적인 구토, 점점 심해지는 통증이 있다면 식단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필요한 진단과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식에 좋다, 나쁘다 표시를 하기보다 음식 이름과 양, 복통과 팽만감, 배변 횟수와 형태를 함께 적어보세요. 기록은 평생 피해야 할 음식을 찾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내 장의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지도입니다. 기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이름만 적지 말고 먹은 양을 밥숟가락이나 컵처럼 내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적어보세요. 먹은 시간과 복통, 팽만감의 정도, 배변 횟수와 형태를 함께 적으면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했거나 스트레스가 컸던 날처럼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짧게 표시해 두세요. 재도입할 때는 한 번에 여러 음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할 음식 한 가지를 정하고 처음에는 적은 양에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증상이 생겼다면 음식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어느 정도의 양에서 불편했는지 기록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을 시간을 둔 뒤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야 어떤 음식과 양이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재도입 중 불편함이 나타났다고 그 음식을 평생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리법이나 함께 먹은 음식, 섭취량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혼자 반복해서 시험하지 말고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목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억지로 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입니다.
첫째, 저포드맵 식단은 평생 제한식이 아니라 짧게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반응이 좋아졌다면 재도입을 통해 음식 종류와 섭취량별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목표는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개인화 식단이며 경고 신호가 있으면 식단보다 진료가 우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한의학 박사였습니다.